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조구쌤이라 합니다. 기운과 기술연을 합리적이며 체험적인 시각에서 낡은 것을 현대의 과학상식으로 재해석해서 가급적 재미있게 살펴보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운과 기술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제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과 타인의 에너지 리딩에 관심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에너지를 느끼는 타고난 능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자신이 기운 공부를 하며 얼마나 빠르고 쉽게 에너지를 체득할 수 있는지, 기운 공부를 하기 위한 나의 자질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 하니 이러한 궁금증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IQ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개인의 IQ가 다르듯 개인별로 기감이 다른 것은 당연한 다름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암기력은 좋으나 계산력은 약한 경우가 있듯이 어떤 이는 빛에 대한 감수성은 좋으나 다른 에너지에 대한 민감성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운 공부를 할 때 개개인이 잠재된 전체적인 기감의 수준과 기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련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수련 가이드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련자의 기적 능력과 수준에 맞는 수련을 찾아내어 상대의 기운 공부의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어야 하니까요. 기적 특성이 다르고 기감의 잠재력이 다른 대상을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이드한다면 그저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는 수련 초기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수련자의 기감을 비롯한 기적 잠재력과 어떤 에너지의 촉이 좋은지 등의 특성 파악입니다. 우선 상대를 잘 알아야 좋은 수련 종목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수련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멀리 타국에 계신 분과 스카이프로 수련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평소 일과가 매우 바쁘신 분이라 저와의 수련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기가 어려우셔서 일전에는 수련 방법을 자료로 소개해 줄 수 없는지 요청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어제 수련을 함께 한 후 비로소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이유를 체험적으로 이해하셨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물질은 물론이지만 나를 구성하며 나를 가동시키는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또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소중한 유리 그릇과 같으니까요. 에너지와 관계없이 그저 이름만 수련이라 갖다 붙인 것을 하는 것이야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에너지를 알고 느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기에너지 수련은 내 몸과 마음이 소중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중과 효율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수련인 자신의 기적 상태입니다. 기운의 감지, 기감은 그 정도와 타고난 특성이 개인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기수련을 통해 기운이 축적되면 그 축적된 기운과 비례해서 기감도 민감해진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에너지와 타인의 에너지를 파악하는 에너지 리딩은 당연하게도 기감이 매우 좋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기감이 민감하게 각성되고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의 기감이 얼마나 민감한지 그 정도를 알 수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답니다. 그것도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속의 무기물, 유기물, 생물학적 용존 산소량, 화학적 산소량 등등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수질 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그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생물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합니다. 버들치가 살고 있으면 1급수입니다. 이런 생물을 지표 생물이라 하는데요. 지표 생물을 파악하는 것은 복합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이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나의 기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쉬운 지표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 기운, 즉 감정입니다. 물론 나의 감정이 나의 모든 기운의 민감성과 세세한 특성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꽤 정확하고 유용합니다. 감정 기운의 민감도가 높으면 꽤 높은 확률로 다른 기운의 민감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타인의 슬픔, 기쁨 등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도 상당히 민감하게 동화됩니다. 상대가 울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행복해하면 나의 가슴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내적 감정에 신중하게 귀 기울이고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의 감정이 나에겐 그저 남의 일로 무덤덤하신 분도 있습니다. 나의 머리만 믿고 가슴의 울림은 거들떠도 안 보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기운이요, 에너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물질도 에너지이지요. 모든 현상들은 모두가 다 에너지에 의한 것입니다. 내 앞에 슬픈 사람은 당연히도 슬픔을 실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슬픈 에너지는 나의 뇌를 강타하고 신경계로 물질을 분비시켜 나에게 슬픈 감정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함께 슬퍼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상대의 기운을 얼마나 잘 캐치했고 느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 기운입니다. 내 마음에 솟아나는 감정에 내가 얼마나 솔직하고 따르는가 또한 좋은 기운 민감도의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전달되는 나의 감정의 울림을 내가 민감하게 캐치하고 느낄 수 없다면 그 감정에 충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에너지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다양한 에너지의 느낌 중에 어떤 특성의 에너지의 감도가 좀 더 높을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세세하고 디테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슬픈 감정이 생겨난다면 필시 가슴 주변이 주된 느낌의 공간입니다. 일단 슬픈 감정이 가슴 주변에 느껴지시면 조용히 눈을 감고 슬픈 감정의 에너지를 관조해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눈꺼풀 속에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느낌만으로 에너지를 느껴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처음 만나 느껴지는 그 즉각적인 기운의 형태가 내가 가장 쉽게 느끼고 우선적으로 잘 느끼는 나의 기감의 특성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빛이 먼저 다가올 수도, 정기감이나 자기감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볍거나 무거운 중력감이 먼저일 수도 있고요. 맛으로 다가올 수도, 온도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답니다. 이 외에도 참 다양한 기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이것저것 한꺼번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문제는 관심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기운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 즉 관심이 있으면 아시게 됩니다. 기운 수련을 하지 않고 기감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기운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관심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심했던 나의 기운에 관심과 사랑을 한번 줘보세요. 이것이 나의 기감을 각성하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관심 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더욱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운과 기수련을 함께 공부하고 수련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요즘에는 스카이프 등 온라인으로도 부족함 없이 수련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심신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료로 상담과 기혈순환, 기치료라고 하는 기운교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좋아해서 여러 해 해오고 있는 재능기부입니다. 연락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물러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운 든든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